평생 미워했는데 죽는 순간 깨달은 진실. 산림청 직원의 증언. 20년간 산에서 일했지만 이런 나무는 처음이었습니다.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.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그루가 어떻게? 완벽했던 형제의 그 진실 뒤에 숨겨진 것. 깊은 산속 모든 등산객들이 감탄하는 쌍둥이 소나무가 있었다.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작은 나무는 큰 나무에게 빈 공간을 내어주었다.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. 큰 나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. 작은 나무의 뿌리가 자신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꿈을. 작은 나무 역시 질식할 것 같았다. 형의 그늘 아래서 하루 종일 햇빛 한 줌 제대로 받지 못하며 왜 나만 참아야 하지?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?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.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. 1년 후 작은 나무가 처음으로 반격했다. 밤중에 몰래 뿌리를 뻗어 큰 나무의 물줄기를 차단하기 시작한 것이다. 며칠 후 큰 나무의 잎이 노랗게 시들기 시작했다. 3년 후 큰 나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보복했다. 가지를 더욱 넓게 펼쳐 작은 나무 위로 떨어지는 햇빛을 완전히 차단했다. 작은 나무는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신음했다. 7년 후 이제는 노골적이었다. 작은 나무의 가지가 큰 나무의 몸통을 찔러대고 큰 나무의 낙엽은 작은 나무의 뿌리를 질식시켰다. 등산객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형제라며 사진을 찍었지만 실제로는 둘 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.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. 예상치 못한 발견. 어느 식물학자의 실험. 우연히 이 나무들을 연구하게 된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. 두 나무의 DNA를 분석한 결과 완전히 다른 종이었던 것이다. 어종소나무는 산성 토양에서만 자라고 비종소나무는 알칼리성 토양에서만 자랍니다.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같은 곳에서? 더 충격적인 건 토양 분석 결과였다. 큰 나무 쪽은 산성, 작은 나무 쪽은 알칼리성. 즉, 서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. 진짜 원수였다면 이미 한쪽이 죽었어야 합니다. 그런데 둘 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. 100년 만의 대태풍. 기상청조차 예측하지 못한 슈퍼태풍이 몰아쳤다. 시속 200km의 바람, 지름 30cm의 우박, 10시간 동안 계속된 지옥 같은 밤. 큰 나무는 생각했다. 이번 기회에 작은 놈이 죽어버렸으면 작은 나무도 마찬가지였다. 형이 먼저 쓰러지면 나라도 살 수 있을 텐데. 그 순간 번개가 큰 나무를 직격했다. 몸통 절반이 타버리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. 이대로라면 작은 나무를 덮쳐 같이 죽을 상황. 그런데 큰 나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반대편으로 몸을 비틀었다. 작은 나무를 피해서. 작은 나무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. 형이 나를 지키려고. 바로 그때 작은 나무도 자신의 모든 가지를 뻗어 쓰러져가는 큰 나무를 받쳐 세웠다. 진실의 순간. 서로를 증오한다고 믿었던 그 순간까지도 몸은 서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. 과학이 증명한 사랑. 6개월 후 연구 결과. 박사가 발표한 논문은 학계를 뒤흔들었다. 두 나무는 균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공생 관계였다. 싸우는 것처럼 보인 행동들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. 즉 평생 서로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몸이었던 것이다. 그 후 10년. 두 나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. 몸통을 서로에게 기대고 뿌리를 공개적으로 얽으며 가지를 하나로 엮어 거대한 우산을 만들었다.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. 기적의 나무. 당신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? 그 나무 아래서 화해한 부부 47쌍. 그 나무를 보고 연락한 단절된 가족 156가족. 그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쓴 편지 2847통. 혹시 당신도 평생 미워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신과 한 몸이었던 건 아닐까요? 죽는 순간에야 깨닫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. 미움은 착각이었고 사랑만이 진실이었다.